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12월 18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짚어보겠습니다. 김영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상했던 대로 이 기사가 다른 기사를 어쨌든 뒤로 밀어냈습니다. 예, 경향신문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당 해산 헌정사상 초유 재판 1년도 안 돼 결론 내는 헌재. 올해 안에 결정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은 이미 나왔죠. 박한철 소장이 국회에서 또 그런 뉘앙스로 뭐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지만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 10월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5천장에서 건배사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사건은 올해 안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는요, 결심은커녕 공판 절차도 끝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재판관이 사건의 결정기일을 미리 언급하는 것, 이거는 뭐 금기에 가까운 일인데 그때 이미 올해 안에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말이죠. 이 정당 해산 심판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다가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큰 사건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독일 헌법재판소가 1950년대 공산당 해산을 결정하기까지는 4년 7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1월 28일 첫 공판을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결론을 내린다는 거지요. 마지막 공판이 열린 것이 11월 25일인데 그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9명의 재판관이 의견을 모으고 결정문 작성까지 사실상 마쳤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해산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된다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결론은 뻔하기 때문에 이거 질질 끌 이유가 있겠는가. 9명의 헌법재판관 상당수가 여기에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뭐 올해 안에 결론을 내려도 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의중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이건 타당하다. 뭐 아무리 이리 재고 저리 재봐도 정당 해산이 타당하다.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입장인지. 야, 이게 말이 되냐? 아니, 그런 일 갖고 정당 해산을 결정해? 미쳤어? 이런 입장인지. 이 도무지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간의 흐름, 또 통합진보당의 반응, 오늘 또 보수 언론의 보도, 또 논평, 행태를 보면은 아무래도 통합진보당에게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과 관련한 사설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기사도 딱 하나. 일면에 보도한 신문도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 분석, 해설 이런 기사는 없었습니다. 조중동에게 있어서 말이죠. 왜 이럴까요? 표정 관리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일보도 분석 기사를 실었는데 내일 통합진보당 운명의 날, 해산할 것이냐 존속할 것이냐, RO와의 관련성이 쟁점이다. 이렇게 해서 쟁점과 주장을 고루 실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진당은 RO당인가, RO 비밀 지하 조직인가, RO 회합에서 전쟁이 나면 폭탄을 준비해서 여기저기 터뜨리자라면서 체제 전복을 준비했고, 그런 회합에 통합진보당 현역 의원과 당직자들이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니 이들이 당권을 장악한 통합진보당도 해산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통합진보당 측은 RO는 당과 무관한 일부 당원들의 행위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일부 구성원에 의한 위법 행위는 국가가 형벌권을 동원해서 대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설령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에 일부 현행 법질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응은 먼저 선거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정치적으로 강구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일부 당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다. 이렇게 네. 하면 통할 것 같은데. 네. 예. 그 정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뭐 이 국기문란의 어떤 정점에 서 있는 선거 개입, 이것을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했고 그런 식으로 면피했던 현 정권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통합진보당은 과연 종북당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북한 추종 세력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내세우고 폭력에 의한 북한식 사회주의를 목표로 해서 1992년에 설립된 지하당인 민족민주혁명당 잔존 세력이 민주노동당으로 계보를 이었고,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이들이 두 차례 분당 사태를 통해서 통합진보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핵심 세력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제가 보았을 땐 이건 뭐 또 팩트보다는 해석의 어떤 비중이 더 큰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스스로를 선거를 통해 집권을 모색하는 민주정당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강령을 놓고도 쟁점이 형성되고 있죠. 정부는 통합진보당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로 추구한 것은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민주적 기본 질서의 틀 안에서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이 주장한 개념과 무관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주석과 의정원의 그 연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장만 보면은 너무나 뭐랄까요, 해석과 비평 이런 것들이 강해 보입니다. 이런 식의 인상 비평이 증거로 채택돼서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의 근거가 된다면 어찌 될까요? 앞으로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정당, 뭐 이런 이유 저런 사유 들어서 정당을 없애버리는 전가의 보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명령, 이것이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에 심각한 호퇴를 부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이게 또 주목이 됩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청와대가 지난해 구매한 시계형 디지털 캠코더가 몰래카메라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대통령 행사에 쓰기 위해 구매했다고 밝혀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 행사에 몰카를 왜 갖고 갑니까? 그렇지 않나요? 일반 캠코더로 촬영해도 될 일인데 이걸 굳이 몰카를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지, 상대국 정상이 무슨 소리를 했는지 이걸 녹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써먹겠다 이런 의도인가요? 아니, 왜 이런 몰카를
샀는지 이런 청와대 해명이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외국 정상 만날 때도 만약에 썼다면 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정상회담할 때 상대국에서 이거 체크하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야당에서 지금 이 문제를 최초에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여당에서 화를 내야 될 사람들은 여당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래도 자주 만날 기회가 있는 게 예. 여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예. 이 몰카 시계와 관련해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제 제기하니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발끈하더니 최민희 의원의 버릇을 고쳐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버릇 고칠 대상은 최민희 의원보다는 청와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당 의원들 주로 이제 만날 텐데 뭐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 만날 일이 뭐 많지도 않을 뿐더러 뭐 지금까지도 많지 않았고요. 여당 의원들하고 대화할 때 몰카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데 말이죠. 예. 7일 날이었죠? 네. 예. 그 예결위 의원들 불러서 예. 점심 먹었는데 예. 그때도 혹시 이 시계를 찾던 게 아닌가? 예. 그걸 알고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뭐 각하라고 하느니 뭐 한 몸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한 그건 몸이다. 이제 공개적인 연설이었기 때문에 예. 문제가 없겠지만 예. 여러 사람이 모이면 이제 헤드 테이블 있고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하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누군가가 이 시계를 차고 그 테이블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사적으로 한 얘기 이런 얘기가 녹취되고 녹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가 되고 말이죠. 예. 아이고 참 이렇게 남을 감시하지 않고서는 정권이 유지가 되기 어려우니 이런 정권의 정당성이 있는지. 예. 경향신문 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검찰의 정윤회 씨 국정 개입 의혹 그리고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는데 어찌된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서서 이번 사건의 성격 규정 또 이번 사건의 결과 이것과 겹치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가이드라인 제시했는데 그 가이드라인대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흐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어찌된 것이 아니라 이럴 확률이 100%였지 않습니까? 이미 예견이 됐었죠. 지난 12월 7일 앞서 말씀하신 여당 의원들과의 그 오찬 발언에서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발언들이라고 검찰이 이제 수사하는 그 문건의 성격을 박근혜 대통령이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앞서서 12월 1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이라면서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 본질은 바로 문건 유출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수사 결과가 확정된다면 청와대로서는 각종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고 강변할 그런 근거가 생기겠지만은 검찰은 정권 옹위 도구가 됐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박근혜 대통령 참 용하다. 돗자리 펴셔도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계시니 이 정말 예지력이 대단하시다. 누가 이렇게 평가하겠습니까? 검찰이 청와대 그 하명대로 이렇게 수사 결과를 내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결국 검찰이 정권의 호위무사가 됐다라는 평가입니다. 한겨레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윤회 씨 국정개입 문건 파문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검찰 스스로 인정하듯 호랑이를 그리지 못하고 고양이를 그린 걸로 막내릴 가능성이 커졌는데 다만 검찰 내부뿐 아니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의혹들을 상대로 한 조사였다는 평가가 대체로 일치합니다. 정윤회 씨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윤회 씨 처벌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정치권에서 갑론을박해야 될 문제를 검찰로 가져와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다시피 한 건데, 자 이를 두고 이런 해석을 오늘 한겨레는 다루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이런 전략을 구상하고 최종적으로 컨트롤한 사람이 검사 출신 김기춘 비서실장이었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검찰의 한 인사는 검찰 조직을 잘 아는 그가 검찰을 통해서 충분히 위기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촌평을 내놨는데 평소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는 과거 정부나 이전 청와대에 비해서 검찰에 대한 김기춘 실장의 그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장악하려는 시도 예. 이걸 뜻하는 말이죠.
김기춘 실장의 장악하려는 시도가 지나치게 세다. 이런 불만이 종종 터져 나왔던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김기춘 실장이 과거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내던 시절 부하였던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도 했다는 것이 김진태 총장과 가까운 사람들의 전언입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독립기관인 검찰을 직접 지휘할 수 없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만 지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비서실장이 검찰총장에게 전화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행위이자 월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어려운 문제, 모든 애환을 다 검찰을 동원해서 이제 해결하려 한다면은 검찰은 심부름센터가 되는 거죠. 예. 자, 한겨레 일면 머릿기사입니다. 이번 정윤회 씨 국정개입 문건 파문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대략 윤곽을 드러내면서 청와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시했던 가이드라인이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 지금까지 소개를 해드렸지요. 자, 그런데 정윤회, 박지만, 청와대 3인방 등 핵심 인물들은 그 어떤 책임도 없이 그저 근거 없는 루머의 피해자들로 남게 됐는데, 수사가 이렇게 종착역에 가까이 왔지만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의혹들은 제대로 풀린 게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회에서는 특검이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풀리지 않는 의혹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 날린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정윤회 씨, 최순실 씨, 이 두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뭔가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청와대 3인방의 문체부 또 경찰 인사 개입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정윤회와 박지만의 권력 암투 여부, 이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기춘과 또 우병우 노무현 대통령 때 수사검사였던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민정수석실에 있고요. 이 두 사람 사이에 그 역할, 특히 그 7인회가 있다. 7인회라 하면 박지만 인맥 쪽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합을 해서 정윤회 골탕 먹이려는 뭐 그런 의도로 이런 모임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찰은 그런 7인회 실체 없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렸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확인된 바 없고, 또 한모 경위에 대해서 회유한 거 아니냐. 이 부분도 지금 막판 새 쟁점이 되고 있는데, 뭐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조선일보 8면을 보겠습니다. 박관천 경정 보고서 속에 오토바이 미행 사내는 누구인가? 오늘 한국일보 또 1면에서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조선일보와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이 박경정 보고서 속에서 나오는 오토바이 미행 사내, 이 사람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미행 사내, 누구를 미행했느냐? 오토바이 타고 바로 박지만 씨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사저널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정윤회 씨 사주 받아가지고 이 오토바이 탄 남자가 박지만 씨 미행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 사내가 인터뷰 내용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유명 카페 사장이다. 나는 정윤회도 박관천도 모른다. 검찰이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그 중에서 맞는 것은 내가 오토바이 탄다는 것 뿐이다. 박지만 미행했느냐라고 물어봐서 황당했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진 박관천 경정. 예. 체포 직전에 채널 A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동아일보 종편이죠. 내 입은 자꾸다. 자꾸. 이 지퍼의 일본식 표현 아니겠습니까? 내 입은 지퍼다. 그렇기 때문에 조웅천 전 비서관이 그런 민감한 일을 다 시켰지. 남자가 비밀을 못 지키면 안 되는데 요즘은 이게 옳은 일인가? 비밀을 지키는 일이 옳은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이렇게 진실을 함구하는 게 대통령에 대한 충성일지는 모르겠지만 10년, 20년 후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내가 입을 열면 놀랄 것이다.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속이 후련해지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말할 날이 있을 것이다.
내가 시작과 종착이었으니까 민감한 사안을 가슴속에 쥐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입만 열면 여러 사람 다친다. 예전에 그 정태수 한복그룹 회장이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근데 뭐 체포돼가지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할 단계까지 갔는데, 네. 뭐 법정에서 열겠다는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언제 열겠다는 거죠? 예. 판도라의 성자 열리면 빨리 열어야죠. 사건이 지금 주목받을 때 말입니다. 당할 거 다 당하고 나중에 뭐 회고록 쓴다는 겁니까? 김영욱처럼? 열지 않는다는 건 예.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뭐가 있는데 예. 시기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딜을 하려는 의도로도 그렇게 보인다. 읽힐 수도 있죠. 예. 예,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입 열면 다치는데 말이야. 날 이런 식으로 인간 쓰레기로 몰아서야 되겠는가 하는 뭐 어떤 항변의 의미도 있어 보이고요. 예. 뭐 인터뷰 내용을 조홍천 전 비서관이나 뭐 박지만 씨 쪽에서도 안 볼 리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예. 제가 박경정이라면은 이런 말 하지 않고 터뜨립니다. 예. 물론 한꺼번에 다 터뜨리면 안 되죠. 단계별로 우선 작은 것부터 하나 터뜨리고 할 텐데 뭐 내가 입을 열면 놀랄 것이다. 이 말은 어째 터뜨릴 것이 없다는 그런 반증으로 또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예. 알 수는 없는 일이죠. 예. 한겨레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국공립대학교 총장 선임이 교육부의 일방적인 임용 제청 거부로 마냥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 배후는 무엇일까? 정권 입맛에 맞는 총장을 고르려는 청와대가 있다는 그런 뒷말이 무성한데요. 자, 경북대 지금 총장 후보자로 지금 추천이 된 인물이 김사열 생명과학부 교수와 김상동 수학과 교수거든요. 자, 이 가운데 한 분이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교육부는 대구 경북대에 공문을 보내서 총장 임명 후보자 임용을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 부적격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충남 공주대도 공모를 통한 간접선거로 김현규 경영학과 교수 1순위, 최성길 지리교육학과 교수 2순위 이렇게 해서 총장 임용 후보자로 선출하고 5월 19일에 교육부에 추천했는데 교육부는 그때도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용 제청을 거부했습니다. 김사열 경북대 교수, 이 경북대 총장으로 이제 추천된 이 인물 2004년에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회원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성명서에 서명을 한 바 있고요. 또 공주대 1순위로 꼽힌 김현규 교수 같은 경우 2011년 대학 시장화 반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퇴진 촉구, 대학 교수 1천인 선언에 이름을 올렸는데 본인은 서명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장 후보자들이 진보 성향이 인사라서 문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인사검증은 제대로 못하는데 또 이쪽은 철저히 하는군요. 예, 자기하고 정치적 그 스펙트럼이 같냐 다르냐 이건 아주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뭐 다른 이런 도덕적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말이죠. 오늘 한겨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결정 배경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대기업이 온갖 잔머리를 굴렸다. 어떻게든 감추고 덮으려고 온갖 추한 짓을 다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증거를 감추고 덮으려던 것이 결국 스스로에게 족쇄가 됐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대한항공 한 상무가 주도해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짜맞춘 각본을 만들고 피해자인 미국 뉴욕발 A380 항공기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이에 따른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요.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당시 기내에서 한 언행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강도가 세고 이런 내용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한항공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증거인멸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란 겁니다.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무장에게 이 비행기 못 띄워 내려 이렇게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 관계자는 조현아 전 부사장은 결국 이 비행기의 오너, 주인은 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다 말썽이 생기니까 이런 증거들을 인멸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폭행 혐의도 포함될지 이번 사전 구속영장 이것도 주목되는데 박창진 사무장과 목격자인 1등석 승객 박모 씨는 언론 인터뷰와 검찰 조사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매뉴얼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찔렀다 이렇게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맛을 좀 봐야 되겠네요. 아주 법에 준엄한 심판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못 가르치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제대로 또 훈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기업 의결권 최대 자문사인 ISS라는 회사의 프랭크 부회장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이 프랭크 부회장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유죄받은 총수 일가 경영 복귀 이거 안 된다. 대한항공 회항 같은 전횡을 막으려면 주주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견제해야 한다. 김승현 한화 회장처럼 유죄 판결 뒤에 경영 복귀하면 기업 가치가 훼손된다. 이런 내용이 한겨레에 실리면 딱 어울릴 텐데 중앙일보에 실려서 상당히 좀 보는 제가 민망합니다. 예. 우리 홍석현 회장님, 또 홍석현 회장님의 그 매형이죠. 이건희 회장. 이 기사에 따르면은 경영일선에 복귀하는 건 좀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도 중앙일보는 그런 눈치 안 보고 이런 기사를 낼 수 있다는 게 네. 예, 고무적입니다.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가 재벌 3세들의 경영을 맹질타를 했었는데 말이죠. 예. 족벌 언론인 조선일보 지금 3대 세습자 아니겠습니까? 참 그 유체이탈이라고 봐야 될는지. 예. 박창진 사무장 어제 KBS 인터뷰를 했었죠. 진정성 없는 쪽지 사과에 더 참담했다. 그 사람 안 변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국토교통부도 조사를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대한항공에다가 이렇게 진상조사 내용을 보내라고 했는데 대한항공은 또 이런 박창진 사무장에게 이 구체적으로 확인서를 쓰게 했는데 마음에 들 때까지 다시 써라 무려 10번이나 그렇게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피의자에게 조사를 요구하고 그 피의자는 또 피해자에게 진술을 강요하고 뭐 이런 조사가 다 있습니까? 중앙일보 3면을 보면 조현아 부사장이 검찰 조사에서 폭행을 일부 시인했다 이런 내용을 추가로 전하고 있군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대한항공에 근무하는 줄 알았는데 땅콩항공에서 근무해온 박창진 사무장. 어제 KBS와의 인터뷰에서 그건 가이드라인이 벌써 정해져 있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시나리오처럼 짜여져 있는 부분이 벌써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당사자인 화를 내신 분이 예.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분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너가 다 또 다른 승무원들이 다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해서 최초에 제가 심화서를 쓰게 됐습니다. 회사 상사가 직접 타이핑을 했고 또 그 위에 계신 객실 담당 상무가 직접 지시하는 대로 쓰게 됐습니다. 일단 객실 승무원들
들만 모여서 일단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시를 받고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다 어떻게 하라 예. 이렇게 답변하라. 그리고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국가기관에서 조사한다는 측면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우선 개별적인 조사가 처음에 이루어지지 않고 저와 다른 대한항공 관계 임원진들이 약 4명이 그 자리에 동석을 하고 있는 상태 또 기장과 그 외에 다른 승무원 부팀장이었던 승무원 한 명까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진술을 하게끔 되었고 첫 진술부터 저의 대답보다는 회사 임원진의 이제 브리핑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답변으로 이제 거의 일관을 하고 그러면 저는 맞잖아 이거지라고 하면 예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는 정도의 조사가 처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사무장님, 그럼 국토부 진술 이후 그냥 집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어떤 상황이 또 있었나요? 다시 회사로 불려와서 밤 11시 반까지 계속된 재차 그런 게 진행되는 과정 중에 국토부에서 다시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들 앞에서 그걸 작성해야 되는데 과연 제가 제 의지대로 작성할 수 있었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성하는 그 작성서조차도 마치 초등학생이 받아서 쓰기를 잘못했을 때 선생님이 다시 써와라고 하는 것처럼 수차례의 지시에 의해서 수정을 거치면서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몇 번이나 작성하셨습니까? 약 10회에서 12회 정도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조 전 부사장이 박 사무장님께 사과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다 그랬는데 없어서 쪽지를 남겨놨다고 했습니다. 그 쪽지 혹시 보셨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는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나 전혀 준비된 사과도 아니었고 그 사과문 한 줄 한 줄에 저를 배려하는 사과의 진정성이 담긴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구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한 건 하나 있지요. 생전 단 한 번도 안 해봤을 이 말을 내뱉었으니까요. 국민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